네. 아, 닥터 제이 죄송해요. 늦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는데 지하철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지하철이 밀렸나요? 네네. 연착이 될 수가 있구나, 지하철이. 우리 약속 시간이 8시인데 지금 8시 30분이죠? 네. 네. 제가 30분 정도 기다렸으니까 오늘 촬영은 없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 다시 약속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안 된다, 닥터 제이. 수고 많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 제가 닥터 제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본인이 이름을 그렇게 졌잖아요. 닥터 제이가 무슨 뜻인지 설명 좀. MBTI의 저의 한 성향을 관찰하고 저에게 이름을 그렇게 네이밍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뭐 수긍할 수밖에는 없네요. 근데 전립선의 제이이기도 하잖아요. 전립선은 사실 프로스테이트 P인데 마구 갖다 붙이는 거죠. 뭐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네요. 전립선 전문가니까. 네. 닥터 제이가 얼만큼 계획적인지, 얼마나 제이인지 이거를 좀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J는 보통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검색을 해볼까요? MBTI J는 judgment, 판단을 의미하네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을 선호하며 예정된 일에 대해서 시간을 반드시 업무하는 스타일을 말한다. 그러면 저는 J가 맞습니다. 제가 계획을 세워서 분초 단위로 계획을 막 실행하며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기획한 이벤트의 중요도와 급박도를 기준으로 항상 판단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며 가장 급박한 일부터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급하지 않은데 현재 바빠 보이는 일을 어찌됐든 골라내어서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노력을 하죠. 우선순위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걸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나한테 급한 일인가?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인가? 그러면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진료를 볼 때도 보통은 그런 식으로 진료를 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환자들과의 피치 못한 소통들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닥터 제이가 방금 분초 단위로 뭐 계획을 짜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 촬영할 때 보면은 핸드폰 알람이 계속 울리시던데 네네. 그게 계획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뭐 하루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나 꼭 해야 되는 일인 경우에는 알람까지도 맞춰 놓죠. 8시 20분에 맞춰놓은 알람은 무슨 의미일까요? 8시 24분입니다. 24분 그건 뭘까요? 닥터 제이는 확실한 100% 제이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닥터 제이 전립선 전문이시니까 네. 그럼 전립선 검사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게 되는 걸까요? 소변을 보는데 불편감이 있는 경우에는 중년 이상의 남성 환자에서는 무조건 전립선을 봐야죠. 전립선 비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 화장실에서 쓰는 비데만 들어봤는데 비대, 비후되었다, 커졌다라는 거죠. 남자라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한 누구나 전립선은 비대가 되게 되어 있고,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소변이 나오는 길을 압박함으로써 배뇨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질환이죠. 전립선 비대는 아직은 우리 PD님이 나이가 젊어서 경험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에게는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립선 비대를 검사를 할 때에는 뭔가 특별한 내용들을 각 병원마다 자기만의 노하우를 담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 가나, 미국에 가나, 유럽에 가나, 한국에 오나 대동소이하게 전립선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프로토콜은 거의 일정하게 짜여져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마다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한 느낌은 상당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보기에 굉장히 어렵게 소변을 보시는 것 같은데 나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보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편감은 굉장히 높은 사람도 많아요. 그걸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그래서 현재 환자가 보이는 배뇨의 상황을 객관적인 지표의 영역 안에다 넣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어느 정도 소변을 못 본다, 당신은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소변이 물의 흐름이잖아요. 구조의 역학도 봐야 되죠. 그러면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뭔가 영상 검사가 필요하잖아요. 물의 흐름을 보기 위한 검사도 필요하죠. 또 감염이 돼 있으면은 소변을 더 못 볼 수 있으니까 염증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게 양성으로 전립선이 비대가 된 건지 악성으로 전립선이 커진 건지도 구분을 해야 되죠. 지금 이것만 말하더라도 이게 다 필수 검사입니다. 이러한 필수 검사들을 한 세트를 딱 진행하였을 때 환자분의 상태에 대한 어떤 진료의 방향이 딱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 설명해 주시는 닥터 제이를 보니까 엄청 흥미롭고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재밌죠? 전립선 치료는 생각보다는 드라마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느라고 깨야 되는 증상을 야간요라고 하죠. 야간요 증상이 있으면 수면 박탈이 일어나면서 생각보다 상당한 정도의 삶의 질 저하를 일으키거든요. 그런 증상들, 또 소변을 보는데 굉장히 배에 힘을 주면서 힘들게 보는 분들, 약효가 좋고 환자의 상황과 딱 들어맞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확 드라마틱하게 한두 번의 약물 복용으로도 증상이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저한테는 좀 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고, 왜냐면 환자분의 만족도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거꾸로 그런 환자에 반해 전립선 크기가 그리 크지도 않은데 다른 뭐 감염의 근거도 없는데 정말 배뇨를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서로 발견해 가면서 환자분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을 함께 막 찾아가는 어떤 여정, 난이도가 좀 많이 높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보람됩니다. 어쨌든 뭐 비뇨기과 영역에는 결석 부분도 있고 배뇨장애 부분도 있고 종양 부분도 있고 여성 비뇨기도 있고 소아 비뇨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막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배뇨장애 영역이 가장 재미있고 또 제가 오랜 기간 몸담았던 부분이라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거를 찾아가는 프로세서가 계획적이어서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 정보들을 딱 관리해서 결론을 내린 후에 프로블럼 리스트를 나열하고 이 프로블럼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일관적인 방법으로 환자분과 소통을 해내서 호전을 이뤄내는 거는 약간 제가 느끼기엔 약간 종합 예술 같아요. 오. 단순히 네, 정계정맥류가 진단되었습니다. 수술하도록 합시다. 이런 게 아닌 거거든요. 물론 정계정맥류를 진단하든 아니면 결석이 있어서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든, 물론 결석도 여러 가지 절차와 단계의 수술을 걸쳐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복잡한 수술도 많고. 근데 그냥 늘상 하는 작업 중에서 한 번에 많은 정보를 확 처리하고 방향을 결정한 후에 그 방향을 일관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약간 미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요. 항상 생각을 정리하여서 계속 일관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닥터 제이는 제이가 맞으시네요. 맞습니다. 전립선 검사 그거를 왜 닥터 제이한테 받아야 될까요? 저요? 네. 담담하게 설명해도 될까요? 대학병원 가면 대접을 잘 못 받으실 거예요. 배뇨장애, 특별히 남성의 하부요로 장애, 이 전립선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3차 병원을 다니실 만한 정도의 질환은 아니니까요. 호흡기 감염에 준할 정도로 간단하게 매일 보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굉장히 거기에 트레인돼 있고 환자분의 얘기에 경청할 수 있으며 프로블럼 리스트를 셋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환자분을 계속 서포트할 수 있다. 대학병원에서 1, 2주 간격으로 착착착 진료를 보면서 방향 설정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1차 진료기관에서 보아야 하는 질환이라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꼼꼼하게 봐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물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약물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되거든요. 선호하는 약물군이 특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나의 치료의 그 영역에 제한을 두게 돼요.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는 그래도 해외 유명 제약회사에서 약물에 대한 연구와 개발과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들을 쭉 수년간 관찰하면서 전 세계의 사용자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약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 약물을 어떤 식의 베네핏과 리스크에 설정을 해서 환자분에게 끊임없이 베네핏이 훨씬 더 많은 방향으로 약물의 조합을 통해 치료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강점이 있을 때 1차 의료기관에서 배뇨 장애로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분석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나밖에 없지 않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닥터 제이한테 검사 받고 싶은데 네네. 검사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내셔야죠. 당연히 검사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의 전립선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그럼 진료 때는 안 늦고 잘 오겠습니다. 늦으면 다음 환자로 바로 넘어갑니다.